예, 오늘은 아우디 A8 타고 현대 행사 가는 중입니다. 나노 테크데이인가? 그러니까 나노 기술로 개발 중인 신기술 미리 보기. 아직 양산은 아니고요. 기술 미리 보기인데 명동에서 열립니다. 근데 그게 말이 명동이지 거의가 아니라 사실상 을지로라서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꽤 많이 걸리네요. 1시간 8분. 제가 오늘은 이게 시내로 가고 있잖아요. 여기가 시내는 아니죠. 보통은 이제 무조건 88 아니면은 강변북로로 가는데 그 모든 내비게이션이 다 이쪽으로 가라고 해서 이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말을 들어야죠. 괜히 버팅겼다가 지금 강변북로로 가면은 지옥을 맛볼 수가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A8의 소감은요, 아니 소감이라기보다는 일단 제가 좀 더위를 먹어서 차를 빌릴 때 약간 착각을 했어요. 저는 얼마 전에 발표된 SA 부분 변경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차를 받으니까 이거 A8이더라고요. 작년 이게 10월에 나왔는데 차를 바꿔보니까 A8. 뭐 어떡해요. 그냥 해야죠. 빼도 박도 못하고. 더위를 먹었나. 근데 이거는 뭐 제가 말을 그렇게 한 거기 때문에 제가 더위를 먹어서 진짜. 근데 뭐 어차피 이번 주에, 다음 주는 많은데 이번 주에 지금 시승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또 의외로 AA 시승기는 없어요. S8은 있는데 찾아보니까 의외로 AA 시승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니, 타본 적은 있는데 그때 몇 년 전에 2열에 이 AA 타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막상 정식 시승기는 또 A8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참고로 이 차는 A8 롱휠 베이스 55 TFSI고요. 어제랑 오늘 아침까지 탄 소감은요, 이 차는 되게 부드럽다 입니다. 엄청 부드러워요. 보통 부드럽다라고 얘기하면은 서스펜션이 부드러운 걸 보통 의미를 하는데, 하체가 부드러운 건 부드러운 거지만 파워트레인도 되게 부드러워요. 사실 이 V6 터보가 여기저기 많이 쓰이잖아요, 폭스바겐 그룹에서. 근데 그러니까 그게 G90도 같은 3.5지만 G80이랑 GV80이랑 또 G90랑 좀 다르잖아요. G90가 더 굉장히 부드럽게 세팅이 됐는데 이 차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기도 부드러운데 또 힘은 좋아서 이거 그냥 8기통이라고 해도, 왜냐면 이게 되게 부드럽거든요. 진짜 뭔가 회전 저항이 없이 이렇게 쑥 하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 엔진이, 변속기도 되게 부드럽고. 그래서 변속기 되게 부드러운데 저 가끔 튑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저속에서 약간 이렇게 튀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부드러워서 8기통 아닌가? 8기통이라고 속여도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되게 부드럽습니다. 둥실둥실하고요. 보통 독일 차들 에어 서스펜션이 저속에서 둥실둥실 하잖아요. 지금처럼 이 정도 속도에서는 되게 둥실둥실합니다. 외부 소음의 차단도 되게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지금 들리는 소음이잖아요. 보통 지금 이 정도의 이제 외부 소음 차단이면은 뭔가 아이오닉 6로 음악을 틀고 갈 때 그거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왜 운전할 때 음악 틀면 외부 소음 잘 안 들리잖아요. 볼륨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좀 그거와 좀 비슷합니다. 음악 틀고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우디라는 회사의 기함답게 이렇게 장점이 굉장히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매력은 떨어진다. 일단 부분 변경인데, 이제 보통 이렇게 기함의 부분 변경은 또 독일 차는 변화가 크진 않잖아요. 근데 그걸 감안을 해도 너무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얼굴 앞뒤가 좀 달라지고, 실내는 이거 똑같아요. 무슨 편의 장비가 뭐 이렇게 새로 추가된 것도 아니고. 보도자료 이 정도 길어요, 보도자료가 A8. 그래서 저거 쓸 때 고민 좀 했겠다. 왜냐면 바뀐 게 별로 없는데 저 정도 분량으로 보도자료 쓰려면 힘들었겠네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는 좋은데 바뀐 게 너무 없으니까 좀 그렇다 이거죠. 심지어는 얼굴이 뭐라고 그러죠? 약간 좀 소형차, 그러니까 앞에 얼굴이 기존에 비해서 약간 좀 차가 좀 더 작아 보여요. 그게 약간 희한하죠. 그러니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비슷한 아우디의 패밀리 룩이라고 해도 역시 대형급답게 크구나 그랬는데, 지금 이 부분 변경은 앞에 얼굴이 뭔가 좀 작아 보입니다. 기존 대비해서 컴팩트한 그런 얼굴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요. 참고로 아우디 이 순정 내비게이션은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길 안내를 사용을 해봤는데 생각보다는 예를 들어서 경로를 벗어났을 때 찾는 게 그 반응은 빠르네요. 근데 과속 카메라라든가 구간 단속에서 평균 단속 이런 거 없어요. 사실 그 내비게이션의 핵심 중 하나가 뭐 그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그게 없으니까 뭔가 좀 반쪽짜리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부분의 수입차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기암치고는 모니터가 작죠. 이게 또 어느 정도는 보여주기 식으로 좀 이렇게 대형 액정 이런 게 좀 필요한데, 그러니까 A8은 제가 보기엔 문제가, 벤츠 같은 경우에는 S와 E클래스가 아주 굉장히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데, 아우디는 이 A8과 A6가 그렇게 막 생각보다 되게 막 뚜렷하게 차이가 있는 뭐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그래서 뭔가 기암으로서 가져야 되는 매력은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분 변경된 거 그 딱 변화의 폭을 보니까 기존과 바뀐 부분이 상당히 적잖아요. 그래서 아우디도 약간 이 A8은 약간 좀 손을 놓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야, 진짜 귀신같이 고양시까지는 안 밀리다가 여기가 지금 딱 서울 경계거든요. 서울, 어서 오십시오. 서울특별시. 딱 여기서부터 귀신같이 밀리는군요. 여기가 이제 그 상암동 수색 넘어가는 길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이럴 때 보면은 이런 그 이렇게 시내로 가면은 저 강변북로보다 훨씬 더 밀리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대부분이 상암동, 그러니까 상암동에 워낙 회사가 많잖아요. 상암동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라서, 여기는 참고로 끝에 3, 4가 우회전입니다. 3까지는 우회전 할 수 있어요. 무턱대고 4차로에서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3차로까지 우회전이니까. 그래서 제가 줄을 잘못 섰죠, 방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심지어 차 자체는 되게 좋은데 2열도 승차감 되게 좋고, 그리고 이 차는 시승차 상태가 안 좋습니다. 차가 떨어요. 100km 넘어가면 차가 떨어요. 뭐 어딘가 어쩐지 이 차가 주행거리가 지금 10,000km거든요. 10,000km 넘었어요. 어쩐지 차 받았을 때 방금 나온 차 치고는 주행거리가 10,000km가 넘었네. 언제 이렇게 시승차를 돌렸지? 했는데 역시 이게 작년에 나온 거. 그래서 이게 시승차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시승차가 거의 쉴 새 없이 나가거든요. 제가 알기로 쉬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차를 이렇게 그때그때 정비할 그 여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시승차를 뽑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시승차를 사는 거거든요. 뽑아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차가 안 나가고 그냥 서 있으면은 손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뭐 이렇게 많이 돌리는 게 이득일 건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막 빽빽하게 막 돌리잖아요. 그러면은 차를 막 이렇게 그때그때 정비할 그 여력이 별로 없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냥 돌리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휠 밸런스라든가, 근데 휠은 멀쩡하던데 뭐 어딘가 하여튼 안 좋아서 차가 떱니다. 드드드 하고 대략 100km부터, 그때부터 속도가 올라갈 때까지 계속 같이 떨고요. 그래서 100km 이하까지는 진짜 조용하고 승차감 좋은데, 올라가서 차가 떠니까 아무래도 그게 좀 반감이 되죠. 분명히 그러면은 가속력에도 차이가 있어요. 보통 얼라이먼트도 안 맞고 그러면은 당연히 가속력 연비도 그렇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0-200이 한 23초인데 정상 컨디션이면은 그거보다는 좀 더 빠르지 않을까. 파나메라 롱휠 베이스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더라고요. 출력이 비슷해서 그런가. 그래서 어쩐지 저번 주에 물어봤을 때 이 차가 있더라고요. 바로 얼마 전에 나온 A7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그거는 막 조금 이따가 전화하니까 9월이나 가능하다 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러면 9월까지 벌써 다 찼단 얘기인가? 7월, 8월까지. 이야. 그러니까 이게 차가 나오면 가능한 한 이게 빨리 전화해야 돼. 빨리. 안 그러면은 차가 막 한 달 뒤에 시승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아무 말 하면서 이렇게 서울 돌아다닐 때, 와, 여기 이렇게 많이 바뀌었어 라고 놀랄 때가 많잖아요. 제가 주로 고향과 파주에만 있다 보니까. 근데 안 놀라는 곳도 있어요. 여기 여기 수색 여기 저기까지 모래내 시장, 여기는 예전에 비해서 별로 안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렇게 아파트나 저런 큰 건물이 올라간 거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바뀌긴 했는데, 예전과 뭐 거의 뭐 비슷하지 않나. 여기는 뭐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고요. 참고로 이 차도
과속 카메라나 구간단속 평균 이거 안 나오는데 그래도 저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여기 온라인 있는데 이거 누르면은 교통 앞에 교통지연 뭐 이런 거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저 댓글로 가끔 문의를 주시는 자동차 기자는 뭐 어떻게 되는가 또는 뭐 입문하는 방법 등등이 그게 가끔 의외로 자주 있거든요. 그 유튜브 댓글로도 있고 그 질문이 또는 인스타그램 DM으로도 그거 가끔 이제 물어보시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되게 간단하죠. 자동차 기자가 되는 법. 그냥 자동차 전문 매체 있잖아요. 거기에 입사하면 되죠. 간단하죠. 뭐 그게 뭐 어렵나요?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자동차 기자가 되고 싶으면은 당연히 자동차 전문 매체에 입사를 하면 된다. 이게 답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전문 매체란 이게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의 상당수는 이걸 거예요. 아마 진짜로 자동차만 하는 기자. 그죠? 아마 그걸 건데 그럴 경우에는 뭐라 그러죠? 그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지죠. 자동차 전문으로 하는 곳은 진짜로 자동차 잡지, 보통 전문지라고 하죠. 전문지 또는 온라인 자동차 전문 매체 대략 한 이 정도로 이제 국한이 되고 만약에 신문 또는 왜 행사 때 가보면은 자동차 전문지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신문도 오고 소위 말해서 종합지도 오고 뭐 그냥 일반 패션지도 오고 남성지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크게 보면은 자동차를 하긴 하지만 이제 전문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1년, 2년마다 그 보직이 바뀌어요. 그래서 뭔가 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는데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댓글로 또는 인스타 DM으로 물어보시는 분의 상당수는 정말로 자동차만 하는 자동차 전문 기자 이거를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앞서 말씀을 드렸던 자동차 전문 잡지 또는 자동차만 하는 전문 매체, 온라인 매체로 입사를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문으로 좁히면은 선택의 폭이 좁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또 잘 찾아보면은 의외로 또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데 뭐 홈페이지라든가 저 자동차 전문지도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이렇게 가끔 보면서 공고가 나면은 뭐 지원을 하든가 뭐 이렇게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냥 우연히 그 90년대 말이죠. 보다가 잡지사의 그 홈페이지에 그 공고를 보고 했는데 저는 사실 그때 이렇게 자동차 잡지 기자를 오래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거든요. 옛날에 처음에. 근데 왜 했냐면은 그 당시에 제가 잠깐 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전까지 자동차 잡지를 여러 개를 되게 재밌게 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아, 저는 뭐 시승은 어떻게 하나, 뭐 저런 거 어떻게 찍나, 뭐 궁금하잖아요. 또는 잡지만 보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수입차는 거의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궁금하잖아요 등등. 그래서 그냥 저는 재미로 흥미로 3개월만 하다가 뭐 원래 내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됐죠. 원래 진짜로 오래 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는데 한 3개월만 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돌아가나 시스템이 그 차 구경이나 해보자 뭐 그런 생각으로 3개월만 하자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뭐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슨 모집 공고 같은 거 보시면은 그냥 그거 보고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 게 낫죠. 그럼 뭐 이렇게 자격이 뭐가 필요한가 라는 또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 뭐 딱히 정해진 게 없어요. 그냥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자동차 전문이면은 자동차를 잘 알아야 된다 라고 흔히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것도 맞지만 그거보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좀 글을 조금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잡지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그 얘기를 제가 처음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겪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유튜브 때문에 영상이 다 메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이면은 뭐 글 잘 못 써도 상관이 없지 않냐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글을 전혀 안 쓰고 영상만 해도, 소위 말해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멘트만 해도 이게 글을 어느 정도 쓸 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기사를 써봤던 사람, 어떤 형태든 써봤던 사람과 안 써봤던 사람은 뭔가 그 시승기 멘트 할 때 거기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잘 못 쓰면 저처럼 아무 말이나 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영상만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좀 글을 좀 쓸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그 영상 멘트 할 때 좀 말이 좀 조리 있게 나오죠. 한 예로 요즘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거의 유튜브가 TV를 대체하는 약간 좀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약간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유튜브에 있는 그 매체가 뭔가 그 자동차 매체의 대부분이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요즘에 영상을 많이 하긴 하는데 영상을 안 하는 그런 매체도 엄청 많거든요. 기존의 그 레거시 매체들 엄청 많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영상만 하겠다, 또 이건 아니죠. 영상을 안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나중에 영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보통 대부분의 기자들은 짜증내죠. 왜냐면 그렇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일이 늘어나는데, 뭐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기자로서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면 뭐 좋은 점이 있으니까 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장단점이 그래도 모든 직종마다 장단점이 있을 건데, 일단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좋은 직업 같아요. 근데 이것도 취향이 맞아야 됩니다. 자동차 좋아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동차 전문 기자가 되면은 모든 차를 다 타볼 수 있을 거야, 마음껏. 아닙니다. 안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어느 정도 조금 약간이라도 좀 규모가 있는 그렇게 회사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자동차 잡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할당 나눠요. 그러니까 어디는 어디는 너. 그러면 보통 이제 딱 그 브랜드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물론 비교 시장할 때 같이 따라 나가기도 하지만 많아서, 다른 그러니까 자기가 담당이 아닌 브랜드는 차를 못 타보는 경우도 있고, 행사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못 간다기보다는 또 안 가는 경우가 많죠. 바쁘니까 다른 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자동차 전문 기자가 되면은 모든 차를 다 타보고 뭐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좋아하는 것과 일은 달라요. 이거 뭐 그래봐야 일이라서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도 자동차 좋아하고 흥미가 있는 사람은 일이 자동차니까 뭐 다른 거보다는 더 뭐 적성에 맞거나 그럴 수 있겠죠.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있지만, 만약에 제가 라면을 좋아하는데 라면에서 들어가면은 되게 좋을 거잖아요. 좋을까? 적절한 비유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점은요, 장점이 그거 하나밖에 없나? 있죠. 장점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게 규모가 큰 산업군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행사 가면은 대체로 이제 다 규모를 크게 합니다. 다른 산업군보다 대체로 규모가 커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은 탈 것이라고 해도 자동차와 오토바이는 그 산업군 전체의 그 파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고, 자전거는 말할 것도 없고, 뭐 다른 산업군과 비교해서도 거의 이제 자동차가 메이저 그 카테고리죠. 그래서 옛날에 어디더라? 어디 그 자동차 행사에 어디 다른 업계의 교수님이 와서 깜짝 놀랐다. 규모가 너무 커서. 보통 이런 크게 뭐 발표 행사를 하는데 깜짝 놀랐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자동차를 했기 때문에 잘 못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심지어 그 일간지 기자들도 이렇게 제가 1년 전마다 보직이 바뀐다고 그랬잖아요. 100에 99는 바뀝니다. 계속 하는 사람은 일간지 기자 중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동차가 좀 다이내믹하대요. 재밌대요. 외근도 많고 재밌대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뭐 이런 거 하는 것보다 자동차가 훨씬 재밌다 라고 하더라고요. 해보진 않았지만 실제로 그럴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좀
다이내믹하고 이제 규모가 있고 뭐 그런 게 장점이고, 이게 장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큰 행사 가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내가 되게 대단한 거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제 생각에 카테고리에 비해서 그 외국 출장도 많은 것 같아요. 외국 출장도 그거 소위 말해서 미디어 트립이라고 하는데, 다른 데 업계에 비해서는 옛날에 누가 그랬는데 자동차랑 연예부 있잖아요. 그게 외국 출장이 가장 많다. 그게 뭐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많은 편 같아요. 제가 보기엔. 보통 이제 외국 출장이라고 하면은 한정적으로 그 코로나와 또는 김영란법 이전과 이유가 좀 다른데, 이제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외국 출장이 자동차 업계에서 많습니다. 코로나 때는 이제 거의 없었지만, 한 예로 막 한 수입 브랜드가 1년에 뭐 한 7, 8개가 있어요. 한 브랜드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체로 치면은 한 100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1년에?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데, 여기 성산회관이다. 제가 여기 엄청 오래 살았죠. 여기 밑에서 또 한참 오래 살았고, 여기 밑에 살 때 제가 운전 시작했죠. 88년식 그레이스로. 그러니까 그 88이네 진짜. 대박. 88년식 그레이스. 저 윤 선생 영어 저 뒤에 집이었는데, 빌라.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크고 화려한 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제가 뭐 다른 데의 연봉을 아는 건 아닌데 보기보다 짜다입니다. 그 연봉이.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아마 하다가 이제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이제 우리끼리 이제 오프라인에서 자주 하는 얘기인데, 근데 자동차 기자는 그 젊은 애들이 없다. 그런 말. 왜냐하면 뭐 못 살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요즘 애들 똑똑해갖고 하다가 여기 개뿔 없구나 하고서 그만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멍청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애들은 오래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전체적으로 뭐 좋은 데도 있겠지만 보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거나 또는 신규로 들어오는 인력들이 별로 없는 거겠죠. 이게 아무리 취향이 맞아도, 예를 들어서 그 보수가 적거나 그러면은 당연히 일 못하죠. 되게 간단한 겁니다. 아니 지금은 저 버스가 방금 지나가서 그런가? 갑자기 저 프리센스 경고 뜨더만 이거 땡기고 방석 좌우 서포트 쪼이고, 딱히 지금 뭐 충격을 받은 게 없는데, 의심이 가는 건 방금 버스가 비교적 가까이 휙 하고 지나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은 자동차 기자를 새로 시작하는 거는 매체에 들어가는 거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니죠. 개인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죠. 개인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다만 뭐라 그럴까, 이제 확률이라든가 그런 게 좀 많이 떨어질 뿐이죠. 왜 보면은 자동차 행사 시승회 때 보면은 뭐 자동차 기자도 가고 또는 블로거 인플루언서도 가잖아요. 이게 보통 같은 날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날짜가 다르고, 그리고 그 부르는 그 주체도 부서가 다릅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기자들을 부르는 부서와 그 블로거 인플루언서를 부르는 부서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꼭 자동차 기자가 아니더라도 저렇게 블로거 인플루언서로 돼서 하면은 뭐 그럴 수 있지 않냐. 맞습니다. 그게 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이제 자동차 기자도 기자지만 그렇게 되려면은 이제 열심히 해야죠. 그게 이제 되게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동차 회사의 직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보나 마케팅. 그러면은 지금 저 사람 부를 거냐 안 부를 거냐 보통 결정하잖아요. 그렇게 그 반대 입장에 대해서 딱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대략 답이 나오죠. 그러면 뭐 기득권 갖고 있는 사람이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소위 말해서 고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어느 정도 이제 경력이 있는 기자도 만약에
매체를 그만두거나 이렇게 프리랜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시승차를 못 받거나 또는 시승회에 초청을 못 받는 경우도 되게 흔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전데, 제가 2015년에 글로벌 오토뉴스 프리랜서를 이제 딱 그만뒀을 때, 딱 그만두니까 시승차도 잘 안 주려고 하고, 왜냐면 당연히 그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입장에서는 좋든 나쁘든 어딘가로 이제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크레딧이 없으니까 당연히 안 주려고 하죠. 시승회도 안 부르고. 2015년만 해도 그게 이제 벌써 좀 시간이 7, 8년 지나긴 했는데, 그 당시에 이미 제가 경력이 15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경력이 있는 사람도 딱 그만두면은 시승차라든가 시승회를 가기가 힘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게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기자나 뭐 다른 사람 중에는 자동차 그 업체들 사람들과 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친하게 잘 지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또 금방 가고 뭐 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저는 별로 이렇게 자동차 업체 사람들이랑 친하게 안 지내서 그게 딱 끊어지니까 그래서 한동안 못 받았죠.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느 매체에 들어가는 게 여의치 않으면은 그냥 혼자 시작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혼자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버틸 수 있는, 왜 혼자 시작하면 돈 없잖아요. 매출이 없잖아요. 뭐 그런 버틸 수 있는 좀 어느 정도는 그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근데 예전에 비하면은 그래도 혼자 시작할 수 있는 그 여건은 더 좋아졌죠. 20여 년 전에는 그거를 뭐 옛날에는 20여 년 전에는 블로거, 인플루언서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고, 진짜로 자동차 기자 하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매체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은 뭐 좀 능력 있으면은 혼자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상황도 더 좋아졌죠. 예전에는 그런 시승차나 그거를 접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아반떼 같이 좀 되게 볼륨 모델은 발표가 되고 얼마 안 있으면은 뭐 렌터카로도 나오고 또는 뭐 소카 이런 데 등등 다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누구나 금방 타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그렇게 해서 조금씩 이제 인지도를 쌓아가면은 제가 보기엔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연락이 올 거예요. 아마 어느 정도 약간 좀 규모가 커지면. 그리고 이제 그거를 목표로 자동차 매체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간략하게 자동차 기자가 되는 거를 아무 말을 해봤고요. 말하고 보니까 딱히 뭐 이렇게 알맹이는 없군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하이랜더와 트레일 블레이저가 있고요. 근데 월요일에 또 뜬금없이 아반떼 N 부분 변경 있잖아요. 더뉴. 그거 그냥 안팎만 촬영하는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향에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 무료 완속 찬스예요. 다음 주 월요일에 무료 완속하면서 아반떼도 구경해야죠. 근데 뭐 그게 뭐 그래봐야 1시간만 2시간이어서 완속 1시간만 2시간만 해봐야 뭐 얼마나 차요. 아니 근데 진짜 쉐보레는 정말 신기한 게, 가끔 보면은 약간 좀 이해할 수 없게 행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아니 트레일 블레이저 그게 출발이 하우스 오브 젠 강남에서 하잖아요. 근데 저 주차는 서울역 어딘가에서 주차를 하래요. 그래서 거기서 셔틀을 타고, 그러니까 그게 딱 그거죠. 그냥 대중교통 타고 하우스 오브 짐으로 바로 오든가, 아니면 저 서울역에다가 차 세워놓고 주차장에 거긴 주차비 지원을 해줄 테니까 하고 저 셔틀을 타고 하우스 오브 GM으로 오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아니 분명히 하우스 오브 GM 근처에도 주차장이 있을 건데 왜 굳이 서울역 근처에 주차장에다가 차를 세우고 오라고 하는지, 야 진짜 이해가 안 돼. 심지어 심지어 그것도 그 셔틀도 있잖아요. 예약을 해야 돼. 미리 얘기를 해야 돼, 전화해서. 안 그러면은 그 셔틀도 못 타요. 아니 서울역에서 하우스 오브 지금까지 셔틀 타고 가는 것도 한 40분 50분 출근 시간대에 걸릴 건데, 그러면 되게 일찍 나가야 되는데 트레일블레이저 어떤 느낌이냐면은 제발 우리 시승에 오지마 뭐 이런 느낌이죠. 제발 오지마. 심지어 한국지에 홍보대 행사 있잖아요. 홍보대 행사 직원은
제가 거기다 전화했거든요. 그 사람한테 저 셔틀 예약한다고 하니까 근데 누구시죠 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저장도 안 해놓은 거예요. 야, 진짜 전화해서 누구세요 이러는 건 진짜 되게 오랜만인데, 포드 이후 처음인데. 아니, 보통은 당연히 저장을 해놓잖아요. 자기들 그 이메일 리스트에 있으니까. 심지어 시송에 초청 메일도 다 보내고. 근데 그럼 보통 다 저장을 해놓는 게 그 상식인데, 야, 진짜 역시 쉐보레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전화 걸었는데 누구세요 이러는 거는 저 포드가 처음이고요. 포드 홍보대 행사. 그 다음에 쉐보레. 둘 다 미국이네. 트레일블레이저는 근데 엠바고가 없나? 이메일이 아무리 봐도 그 엠바고가 없던데. 엠바고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이랜더는 도요타 하이랜더, 도요타 또 그 엠바고 또 자정이네.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영영시. 왜 엠바고 자정에 하지? 그래도 아우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내비 경로 안내 표시됩니다. 막 그래픽으로 나와요. 근데 이 아우디의 HD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국내에서 파는 거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그 컨텐츠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 아래급이랑도 거의 차이가 없어서 기함으로서의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더 기함은 당연히 더 호화스럽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떨어지죠. 심지어 여기 콰트로 있잖아요. 여기에도 불이 지금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보통 아우디 조금 상위 규정이면 무드 조명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통 불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차는 여기 불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여기가 제가 자동차 기자 처음 시작했던 광화문이죠. 제가 여기서 자동차 잡지, 그러니까 그 잡지가 광화문에 있었어요. 지금은 딴 데로 갔지만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웃긴 것 중에 하나가, 그때 카이엔이 처음 나왔을 텐데 카이엔을 이제 차를 받아서 갖고 와서, 이제 그때는 보통 이제 차 갖고 오는 거 있잖아요. 시승차 받아서 갖고 오는 거, 그거 보통 이제 막내들이 했죠. 신입들 그거 귀찮으니까 보통 막내들이 했고, 갖다 주는 것도 그렇고 했는데, 그래서 카이엔을,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막내들이 차를 좀 타볼 수 있는 뭐 그런 기회였죠. 자동차 기자 되면 차 막 타볼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그 초반에 막 선배들이 다 타요. 그래서 그때 카이엔을 갖고 회사 앞에다 세워놨는데, 점심시간 때. 근데 지나가던 젊은 남녀들이 그때 그랬어요. 아, 이게 산타페야 그랬어요. 저기도 바로 앞에서 들었어요. 그때가 산타페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가 하여튼 비슷했어요. 근데 와, 이게 이게 새로 나온 산타페야 그러더라고요. 그때는요, 다찌램이잖아요. 다찌램도 그때 시승을 했었는데, 옛날에 그 어디 길가에 세워놨는데, 길가에 세워놓고 문 잠그고 이렇게 가는데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들이 야, 이게 새로 나온 무슨 스포츠야 그랬어요. 진짜예요.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엘란 보고 와, 페라리야 막 이랬고. 그러니까 의외로 광화문 사거리는 차가 별로 안 밀려요. 의외로 막 되게 차가 많이 밀릴 것 같은데, 광화문 사거리는 길이 넓어서 그런가 의외로 차가 별로 안 밀리는 것 같아요. 여기는. 소니 서초는 오늘 말고 내일 가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오늘 못 가겠어요. 왜냐면 오늘 이거 갔다가 이 차 주행을 찍어야 되고, 그리고 RX 그 교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소니 서초는 오늘 못 가고 내일 가거나, 그게 뭐 이렇게 뭐 급한 건 아니어서, 지금도 찍고 있잖아요. 신호위반이다. 아니어서 그냥 뭐 내일 가거나, 내일 강남에 갈 때 가거나, 또는 뭐 다음 주에 가거나. 그러니까 이게 소니 서초가 멀어서 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전화 왔는데 소니 서초에서 일단 뭐 별로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좀 먼지가 좀 되게 많이 꼈다. 먼지가 많이 껴서. 근데 그 뚜껑 뺀 상태에서도 좋은데, 근데 그 렌즈에 하여튼 먼지가 많이 꼈대. 그래서 아무 때나 와서 찾아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오닉6 있잖아요. 이거 USB 여기 있는 거, A-타입 부품 있대요. 얼마 전에 블루엔젤 가니까 일단 USB 단자가 고장난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단자가 못 읽는데요. 그래서 부품을 주문을 해야 되는데 열흘 걸린대요. 열흘. 그게 열흘이나 걸려요. 지금 저 휴가철이고 그래서 좀 오래 걸린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연락 주세요 라고 하고 집에 왔는데 어저께 전화 왔어요. 아, 부품이 왔대요. 열흘 걸린다고 하더만 하루 만에 전화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약을 잡아야 되는데 그 이번 주 금요일에, 그 내일이죠, 저 오후에. 그래서 제가 그럼 그 USB 단자는 그 교체하는데 얼마나 걸려있던, 대략 한 2시간 걸린다요. 2시간. 아니 그 USB 단자는 뭔가 그 교체하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은데, 뭔가 저는 뭐 그냥 길어야 1시간 정도 생각하는데 2시간 걸린대요. 2시간. 와, 저는 걱정인 게 그 USB 단자 교체하려면 어쨌든 뭔가를 뜯어야 되잖아요. 잡소리 나지 않을까. 이게 차가 뭘 뜯잖아요. 뜯어서 다시 붙이면은 이게 잡소리 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아니 종로 이렇게, 종로는 뭔가 이렇게 되게, 여기 지금 종로 2가거든요. 진짜 저 오랜만에 오는데 뭔가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러냐 이걸, 신촌처럼 약간 좀 퇴색한 분위기인데, 진짜 신촌이 그 상권 죽은 거 보면은 진짜 신기하죠. 저 어릴 때는 신촌이 나름 그 먹어주는 번화가 였는데, 그러니까 저 어릴 때는 명동이 번화가의 대명사였죠. 그래서 어디에 갈 때 야 여기가 어디 명동이야? 그래서 보통 그렇게 얘기했죠. 명동이 번화가의 대명사였는데, 근데 종로 2가 진짜 야 여기 약간 상권이 되게 썰렁하다. 심지어 건물들도 다 오래됐고, 여기 바로 건너가면은 신나라 레코드 있잖아요. 레코드점. 옛날에 저 신나라 레코드에서 그 판 많이 샀는데, 아니 여기 지금 1시간 넘게 걸리면은 강남 가는 거랑 별 차이가 없네. 저는 이번에 명동 을지로라고 해서 출근 시간은 좀 금방 오겠지인데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어요. 이게 신호가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이쪽 시내로 들어오면은 신호가 진짜 길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리네요. 그래도 오늘은 근데 여기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차가 그렇게 많진 않네. 다만 신호가 길죠. 한 번 걸리면 막 2, 3분씩 있으니까. 어쨌든 제가 이번에 가는 곳이 행사장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처럼 좀 행사장과 근처에 있는 주차장을 잡아야지. 쉐보레 세상에 강남에서 행사하면서 아유 서울역에다 주차하라 그러고, 세상에. 아니 솔직히 요즘에 영상을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영상하면 대부분 가방 되게 무거운데, 그럼 그걸 두고 어떻게 강남까지 가, 세상에. 그래서 행사가 열리는 곳이 커뮤니티 하우스 마실이고요. 여긴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서울시 중구 명동 11길. 그리고 제가 주차하는 곳은 파인애비뉴 주차장 을지로 100이라고 하네요. 걸어서 5분 거리래요. 도보로. 여기구나. 파인애비뉴 여기네요. 그러니까 이 차가 제가 어저께 타면서 놀란 게, 그 노면 요철 있잖아요. 진짜 엄청 흡수 잘합니다. 빨래방 구간에서 거의 평지를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방금처럼 그 돌길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냥 쓱 하고 내려오잖아요. 보통은 두두두두두두 하고 내려오는데 그냥 쓱 하고 내려와요. 여기는 안 된다고 하네요. 안 되는구나. 그럼 어디가 되는 거야? 참고로 이거에 따라서 방향도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화면이. 라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캡슐이라고 예. 요거 기술 개발하다가 이제 유연한 환경에서도 쓸 수 있는 코팅을 개발한 거예요. 원래는 이제 내연기관이면 윤활유가 항상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는 윤활유가 없는데 윤활유가 있는 것처럼 마찰이나 마모가 발생하는, 그러니까 낮춰주는 그러한 코팅을 개발한 거죠. 어느 정도 사용기간 되면은 그리스를 또 추가를 한다거나 뭐 이제 윤활 환경을 계속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저희 제품은 이제 그런 거 없이 계속 사용하고. 코팅은 뭐 따로 이렇게 유지 보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이미 한번 코팅이 되어 있기 저희가 때문에 많은 실험을 해봤는데, 저희가 보증 기간 있잖아요. 뭐 10년, 뭐 20년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 기간 동안 마모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거의 끝까지 수술, 그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그냥 수술해요. 그러면 되게 비싸겠네요. 안 비싸요. 30% 싸요. 외국 거보다. 그래요.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코팅제는 그래서 드라이브 샤프트 지금 기술적인 공포 중이라고 쓰는 게 아시다시피 자동차 쪽은 원가가 비싸면 절대 못 쓰잖아요. 이게 그래도 기술 성능도 괜찮아지면서 가격도 한 30% 정도 싸지니까 조정이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예. 이런 와셔가 들어가요. 예. 이 와셔에 기본적으로 지금 고분자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미. 아,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제품도.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그리스가 있다 보니까 윤활유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마찰 같은 게 많이 발생하게 되고 예. 그러면 소리가 나요. 아, 그쵸. 예. 예. 소리가 나요. 예. 소리가 나요. 예. 그래서 저희 거 쓰게 되면은 그런 게 확실히 주겠죠. 그래서 적용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체 개발이군요. 예. 아, 그러니까 이제 대체 외국제 코팅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완전히 새로운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더 싸다고요? 예. 아니 들어가는 게 엔진 오일밖에 없잖아요. 예. 그럼 기존 코팅은 이제 MOS라든지 이런 고가의 고체 윤활제가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저희는 오일밖에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쌀 수밖에 없죠. 그다음 국산화 있고. 그럼 이거 언제부터 적용이 돼요? 지금 저희가 기대하는 건 올해부터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요? 될 것 같아요. 실차예요? 실차예요. 지금 그래서 계속 실험 중에 있어요. 뭐 이렇게 내연 전기창 할 것이 다 사용 가능하고. 예. 좀 운이 좋았어요. 이거 개발하다가 이제 파생 기술로 개발된 건데.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나노 캡슐도 만들어야 되니까. 예. 그 캡슐 안에 캡슐 기술이 먼저 개발됐거든요. 예. 근데 그 캡슐 안에 모닐까 기술은 개발했는데 예. 그러다가 엔진 오일이나 넣어보자. 예. 윤활유 성능을 나타내니까 예. 해봤더니 굉장히 성능이 좋아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양산 조절까지 쉽게 낼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이제 개발이 된 거죠. 이거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거 없는 거는 엄청 시끄러워요. 이게 마찰 개수가 엄청 너를 뛰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저희 오일캡슐 들어가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저 파형이 높지 않으면 저게 그 일정한 건가요? 그렇죠. 아. 이게 뭐 높아도 상관은 없는데 예. 이게 안정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상관이 없진 않죠. 그만큼 마찰에 의해서 손실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음에도 좀 더 유리하고요. 훨씬 유리하죠. 예. 지금 이거는 지금 아무것도 윤활유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돌리고 있는 건데 거의 소리가 안 나잖아요. 나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이걸로 실험하게 되면 여기는 못 있어요. 아, 그래요? 아. 소리가 너무 커갖고. 이게 뭐예요? 이거 마찰 실험기거든요. 아, 이게 마찰 실험기예요? 네. 이게 마찰 실험기군요. 네. 이게 지금 월동은 이제 윤활유 담가서 실험을 하는 마찰 실험인데 예. 이 코팅은 지금 코팅층에 윤활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윤활유 없이 실험해도 소리가 이거는 거의 안 나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굉장히 낮은 건가요? 아니 지금 얘 모터 소리이지 예. 여기에서 마찰면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모터에서 나는 소리지. 그래서 이거 언제 나와요? 일단 지금 프로젝트로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예. 시제품 한 25년, 26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태양전지는 옛날부터 야 저게 되면 참 좋은데 실제로 하지만 효율이 되게 낮고 비싸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에 비하면은 저 효율 이런 게 훨씬 좋아졌나요? 효율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뭐 이론적인 한계율 때문에 실리콘 태양전지가 효율 제약이 있었는데 한 29% 정도로. 예. 근데 그거를 돌파하기 위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행이 됐는데 저희는 이제 텐덤 태양전지로 이제 페롭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실리콘 태양전지 위에 적층하는 구조로 예. 이제 효율을 좀 더 향상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31.1%까지 저희가 직접 만든 셀이 저기 도달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현대차에 예. 소나타 하이브리드 이런데 네네. 솔라루프 있잖아요. 네. 그게 몇 %예요? 그게 지금 22.4% 정도로 실리콘 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10% 올라갔네요. 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갔군요. 제한된 면적에서는 고출력 셀이 좋다 보니까 저희는 텐덤 태양전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가격은요? 지금 사용하는 것보다? 실리콘 태양전지에서 조금 더 적층이 되다 보니까 좀 예.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저희는 이제 출력이 좀 고출력이다 보니까 그걸 좀 보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효율이 33%라고 해도 예. 막 저게 되게 유의미하게 막 되게 좋진 않은 거 아니에요?
실제 그 프린스나 이런 태양전지에 저희 소나타 솔라루나 그리고 저희 실리콘 태양전지 대상으로 이제 뭐 태양빛 받았을 때 충전하는 걸로 몇 킬로나 갈 수 있나 이 정도 계산하면 한 5에서 6킬로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이 탱금 태양전지를 개발하고 얘를 루프뿐만 아니라 후드에도 적용을 해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 저희 목표가 20kg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요? 효과로 따지면 한 4배 이상 정도는 올라가는 거라 고객이 이제 체감할 때에는 좀 더 높은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본익 같은데 적용하면은 그거 저 테스트해야 될 게 월등히 되게 많이 늘어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예, 그 특히 본인식 그 앞에 충돌해서 되게 차지하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런 태양전지는 그것까지 다 고려까지 해서 하려면은 엄청 힘들지 않나요? 지금 그 앞에 보닛에 만약에 태양전지 적용하게 되면 뭐 보행자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도 저희가 맞춰서 뭐 저희 쪽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그런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팬덤 태양전지를 만들어서 후드 쪽에 적용하려고 할 때면 거기에 관련된 기술도 충분히 마련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루프 쪽에다가 하는 게 가장 좋긴 하고 이제 보닛에다가 하게 되면은 그 윗면에 그 저희가 이제 롤을 하게 되면 예전에 소나타에 나왔을 때는 제일 위에가 글라스였거든요. 유리였는데 좀 더 경량화된 자재나 뭐 다른 종류의 자재를 써야 돼서 이건 좀 더 개발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그 열에 상관이 없나요? 왜냐면 본인이 더 뜨겁잖아요. 엔진 있으면은. 그럼 그건 상관이 없나요? 그것도 고려를 해서 개발을 하고 있죠. 왠지 태양열이라서 뜨거워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요? 페로브스카이트 물질 자체가 열이랑 수분에 굉장히 취약해서 저희가 근데 이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이 이 태양전지가 그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앞에 글래스가 있고 글래스가 있고 중간에 이 태양전지를 잡아주는 봉지제라는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페로브스카이트를 수분이나 열에 의해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건데 그런 이제 열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차단해주는 그런 기술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대략 한 3, 4년 뒤에 예상을 하시고 계시나요? 개발의 목표는 그런데 실차에 저희가 이제 실차에 부품으로 만들고 차에다 적용해서 양산까지 가려면 또 시간이 좀 필요해서 5, 6년. 그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뭐 그때는 거의 뭐 전기차에 적용돼 있군요. 기름차는 안 되고 5, 6년 뒤면. 차에 적용하는 거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그죠. 예, 돌아갑니다. 여기가 원래 10시부터 2시간 동안은 프레젠테이션 하고 그리고 밥 먹고 12시부터 2시까지는 저 자유관람인데 저는 그냥 바빠서 이만 이거 촬영을 해야 돼서 이거 촬영하고 오늘 RX 교정 보고 5시 반에 밥 먹고 바빠요. 그래서 일찌감치 조기 퇴근합니다. 여기는 사전 정산 기계가 없나 보더라고요. 야, 13,000원. 1시간 51분 주차했는데 13,000원이야. 정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주차권 3개 남았어요. 3시간 남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행사가 4시간이니까 넉넉하게 이게 5개 주더라고요. 저 2개만 줘도 되는데 여기 콘을 이렇게 세워놨어. 쓸데없이 남았네. 그래서 오늘의 요지는 간단하게 우리는 지금 이러이러한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잘 좀 봐달라 뭐 이겁니다. 나오면 바로 이쪽이구나. 여기 저 세기 PNC 맨프로토 거긴데 바로 이쪽이구나. 그래서 오늘 나와서 발표한 사람도 다 저기 선행기술 팀들 나와서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재밌는 게 이쪽 근처에 신문들이 많거든요. 신문 또는 온라인 신문사들이 많은데 확실히 근처라서 그런지 대부분이 다 온라인 신문사 이쪽이 기자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지는 거의 안 오고. 오늘의 기념품은 이겁니다. 이상한 이거 그거 아니에요? 저기 목욕탕 가방? 목욕탕 들고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투명한. 그러니까 오늘 개발한 것 중에 하나가 투명한 태양전지잖아요. 그거 컨셉으로 이거를 준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투명한 태양전지인데 지금 태양전지는 투명하지 않잖아요.
쓰임새도 되게 한정적이고, 근데 투명한 태양전지, 그러니까 이 자동차 유리뿐만 아니라 저런 건물들 있잖아요. 저기도 쓸 수 있게 투명한 태양전지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이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언제 나와요? 그러니까 한 2, 3년. 진짜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언젠지는 자기도 모르겠지만 넉넉 잡아 한 5, 6년 뒤에? 그러니까 뭐 5, 6년 뒤면 아마 다 전기차에 적용이 되겠죠. 근데 그게 효율만 좋으면은 이게 투명한 태양전지는 진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유리니까 여기를 다 태양전지로 하면은 빨아들여서 이걸로 전기 만들고, 효율도 이게 확실히 차세대라서 효율이 한 10%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기존 같은 경우에 아까 몇이었더라? 22%인가? 그래서 뭐 이렇게 되게 높진 않은데, 사실 지금도 양산차에 태양전지가 있는 차가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냥 진짜 되게 보조적인 수준이고 뭔가 이렇게 유의미하게 전기를 생산한다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새로 개발되는 거는 한 30, 한 1% 정도까지, 32 정도까지 올라가니까 지금보다 4배 정도 향상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보다 4배 향상돼도 뭔가 이렇게 되게 유의미한 그 전기는 아닌 것 같은데, 심지어 이게 가격이 비싸면은 뭐 잘하겠죠. 어쨌든 저 오늘 오랜만에 그 명동에 가봤는데, 야, 명동은 어떻게 옛날이랑 똑같아요. 물론 새 건물이 예전에 비해서 좀 생기긴 했는데, 야, 진짜 옛날이랑 명동은 거의 비슷해요. 커뮤니티 그 마실이 명동 성당 있잖아요. 그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명동 성당. 그래서 오늘 점심은 그냥 이걸로 때우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점심에 큰 뜻이 없어요. 저 점심 줬거든요. 저 도시락. 근데 안 먹은 건 아니고 몇 개 집어먹고 그냥 말았죠. 그래서 오늘 점심은 이 오렌지 주스로 때우겠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남산 돈가스인가? 저 지금까지 남산 돈가스 한 번도 여기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 근처에서. 남산 돈가스. 근데 이런 데가 밥 먹기가 좋은 게 주차가 되잖아요, 주차. 그러니까 주차가 되는 게 되게 핵심이에요, 주차가 되는 게. 이제 조만간 상용화될 게 코팅. 그러니까 뭐 드라이브 샤프트나 그런 데 적용되는 그 코팅 같은 경우에는 그게 당장 올해 말부터 된다고 하던데요, 올해 말. 그래서 기존에 비하면은 그런 이제 효율 이런 게 되게 많이 좋아졌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이쪽에 셀프 힐링 코팅 그거 개발하다가 같이 개발하게 된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도장면 셀프 힐링 이런 거는 사실 기존에 닛산인가 인피니티인가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거는 그거보다 좀 더 그 범위가 넓고, 그리고 온도에도 별로 상관없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그 셀프 힐링이 지금처럼 이렇게 날씨가 더울 때는 그 속도가 빠른데, 아주 추울 때는 확실히 그 속도가 떨어지고, 하지만 속도는 떨어지지만 그 되긴 된다. 그럼 시간이 걸릴 뿐이지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산길은 오면은 여기다가 차를 세워놓고 걸어서 남산 올라갔다, 그러니까 남산타워 있잖아요. 올라갔다 오는 것도 괜찮습니다. 걸어서 슬슬. 왜냐하면 가는 길이 좋거든요. 나무도 많고. 저도 옛날에 그렇게 간 적은 없어요. 힘들어요. 그게 걸어가요. 차 타고 못 가는 곳은, 야, 근데 여기 뭐 이렇게 남산 돈가스가 많아, 세상에. 내비게이션은 일로 가라고 하는데요. 왜 일로 가? 이쪽 남산길로 가면 아무리 봐도 너무 돌아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가 그냥 한강대교 타고 가면 되지. 근데 경로가 잘못돼도 잡는 건 되게 빨라요, 잡는 건. 반응은 되게 빠르네. 그래서 원래 이거 타고 쭉 가다가 저쪽에서 우회전해서 좌회전 받으면은 숙명여대고, 좀만 가면은 한강대교 강변 타고 쭉 가면 되는데, 근데 이 차가 차 크기나 출력에 비해서 연비가 괜찮은 편이에요. 어저께 왔다 갔다 시승하고 지금도 여기 아침에 여기 왔잖아요. 근데도 4분의 3이 남았어요, 기름이. 물론 뭐 연료 탱크가 크긴 합니다. 연료 탱크가 85리터니까 크긴 하죠. 그러고 보니 여기도 거리가 별로 안 바뀌었죠. 여기도 후암동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기도 똑같아요. 어쨌든 오늘 행사가 이름이 나노 테크데이인데, 그러니까 나노 컨셉으로 개발 중인 기술을 오늘 한 6가지인가 발표를 한 것 같아요. 확실히 다 어렵더라고요. 심지어
프레젠테이션 할 때 앞에다가 빔으로 쏘잖아요. 그게 약간 좀 흐려갖고 카메라로 찍으면 잘 안 나오는, 그러니까 너무 좀 흐려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영상으로 찍어도 저게 잘 나올까 약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아, 이제 보니까 마지막에 투명 복사는 냉각 필름, 탄소 나노 튜브 압력 감응형 소재 기술. 진짜 길다. 사실 마지막에는 저 캠코더 배터리가 없어서 포기했습니다. 내가 왜 배터리 충전 안 해놨지? 예, AA 시승 끝나고 차 두고 제 차 타고 S플렉스 갑니다. RX 교정부로. 제 차로 가야죠. 제 차로 가야지 주차비가 반값이에요. S플렉스는. 저 AA 타고 가면 반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차로 갈아타고 가는 중이에요. 야, AA 타다가 제 차 타니까 시트가 높아요. 꽁충하네, 꽁충해, 세상에. 그리고 AA 타다가 제 차를 바로 이어서 타니까 구리네요. 그 원래 위치로 돌아온 느낌. 아니 근데 여기 단자가 고장 났는데 이거를 고치려면은 이거를 뭐 어딜 이렇게 뜯어야 되는데, 이거 뜯으면은 잡소리 안 나나? 저게 2시간이나 걸린단 말이야. 아 근데 제 차가 더 시원해요, AA보다. 무슨 차이? 아 이거 틴팅의 차이인가? 아 틴팅의 차이. 아 또 이럴 때 보면 틴팅이 중요하긴 하군요. 어쨌든 지금이 2시 31분이니까 아 근데 참 이게 편하긴 편해요. 이쪽 패드 시프트 당겨서 회생제동 맥스로 하면은 거의 이제 풋브레이크를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이게 편하긴 편해요. 그래서 제 차 한동안 운전하다가 뭐 시승차로 이제 기름차 타고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막 이거를 조작하고 그래요. 패드 시프트. 이게 편하긴 편한데 이게 사람이 쪼잔해진다니까 진짜. 전기차 타니까. 원래 쪼잔했나? 산타페가 얼마 전에 공개가 됐잖아요. 생각보다 그 좀 뭔가 그 공개 시점이 약간 좀 뜬금없는 것 같은데. 뭐 공개야 며칠 전에 뭐 할 수는 있는데 그 보도자료가 밤 12시에 오더라고요. 밤 12시에. 보통 그렇게 밤 12시에 보도자료 안 뿌리는데 산타페는 그 최초 공개 사진 왜 그 밤 12시에 텍스트와 함께 뿌렸을까? 약간 좀 의아하긴 하더라고요. 아, 이 바람 소리가 더 많이 나나? 나 지금 밖에 무슨 비닐이 붙어 있는 줄 알았네. 그래서 산타페가 왜 그 현대 입장에서 아이오닉 5N 나오고서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모델 Y RWD 상하이산 나와서 아이오닉 5N 덮어버리니까 빡동 거 아닐까요? 진짜 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다 모델 Y만 있지 아이오닉 5N은 얘기도 별로 없고 모델 Y에 붙여서 그래서 빡동 거 아닐까요? 그래서 심지어 그 모델 Y가 그 이슈가 며칠 갔잖아요. 그래서 그래 산타페로 덮자. 그래서 밤에 뿌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쫙 화제가 되게 뭐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근데 그 산타페를 저는 실물로는 못 보고 그냥 사진으로만 봤는데 무지하게 팔릴 것 같은데 차 엄청 잘 팔릴 것 같아요. 왜냐 온라인에서 이렇게 욕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거의 10중 8구로 많이 팔립니다. 그리고 뒤에는 모르겠지만 일단 뭐 앞에는 레인지로버 느낌 나게 적어도 지금의 산타페보다는 앞이나 옆은 한결 예쁘니까 훨씬 잘 팔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사진으로 보면은 차가 커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게 사진으로 보는 것만큼 크진 않을 건데 사진으로 보기에는 일단 차가 되게 커 보여서 뭐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훨씬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그게 8월 10일 날 사전 공개가 아마 시작되니까 그 사전 공개 그 며칠 전에 디자인 뭐 공개 있잖아요. 그 아반떼 같이 이렇게 고향 모터 스튜디오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승회는 아마 한 8월 중순 넘어서 그 다음 주나 뭐 하지 않을까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그래서 다음 달에는 현대기아에서 레이 EV랑 산타페랑 2개가 나오는구나. 소렌토는 9월에 나오고 보통 이렇게 연결하면은 바로 안드로이드 오토 뜨거든요.
근데 안 떠요. 옛날에는 이 아이나비 케이블로 연결해도 잘 됐고, 근데 그때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끊어졌어요. 약간 좀 이렇게 안 좋은 놈면 다니거나 그럴 때 안드로이드 오토가 이렇게 수시로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맛이 가다가 이제 완전히 맛이 간 것 같아요. 이게 2시간이나 걸리나 진짜? 어딜 뜯는 거야 도대체. 근데 뜯는 곳이 있나? 어쨌든 지금이 7월 중순이잖아요. 그래서 다다음 주 시승차 잡아야 되는데, 왜냐면 7월 말과 8월 초는 통상적으로 시승차가 없어요. 왜냐, 7월 말과 8월 초는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휴가를 가고, 그리고 시승을 당연히 안 하죠. 휴가철이니까. 그리고 시승차도 뭔가 그러니까 시승차를 잡아줄 사람들도 다 휴가를 가기 때문에 시승차를 부지런하게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7월 말과 8월 초에 손 빨고 놀 수가 있어요. 놀 수는 없잖아요. 안전운전하십시오. 예, 돌아갑니다. 아, 오래 있었네. 2시간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5시 27분. 2시간 넘게가 아니라 거의 3시간 있었네. 그래서 주차비 7,000원 나왔어요. 반값에서 3,500원. 개꿀. 여기는 공용주차장도 아닌데 세상에 주차비 전기차 반값 할인해주네요. 진짜 좋은 곳이다. S플렉스 완전 좋아요. 어쨌든 지금이 5시 27분이니까 야, 진짜 아슬아슬하네요. 지금 방금 RX 450H 렌더링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그거 받으면 그게 렌더링이, 그러니까 이 영상 러닝 타임이 29분인데 저 17분 걸린대요. 정원준 맥으로 프리미어로. 야, 진짜 빠르다. 시승기 29분이면요 제 컴퓨터로는 1시간입니다. 1시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아, 세상에 차이가 많이 나네. 근데 뭔가 이렇게 제가 그 교정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뭔가 그 사용하는 법은 인터페이스는 베가스가 좀 더 빠른 것 그런 보여. 아휴, 렌더링한테 툭 하면 뻥 나는데 그지 같은 거. 어쨌든 그래서 지금이 이제 대략 5시 28분이니까 20분 하고 딱, 그러니까 렌더링 돌릴 시간에 집에 가서 그거를 받아서 유튜브에 올리면은 진짜 딱 정말 오늘 안에 올리는 거군요. 진짜 시간 딱 맞네. 딱 맞아. 아슬아슬했어요. 아, 난 오늘 비가 좀 금방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이것도 거의 3시간이 걸리네. SD카드 제가 SD카드 놓고 와서 정원준에 올라갔다 오기로 했거든요. 고마워. 네, 선배님 조심히 들어가. 가. 네. 어디 갔어? 이거 저 캠코더 파일 들어놓은 거예요. 아, 배고파. 어쨌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시승기를 올릴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 저 교정 보는 거 너무 힘들어요. 힘이 하나도 없네. 제가 지금까지 언제 시승기를 올리겠다라고 해서 못 올린 적이 2번밖에 없어요. 저 항상 딱 그 말했던 날짜에 올렸기 때문에 RX도 목요일에 올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올려야죠. 그래서 오늘 끝입니다.